웃음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랬습니다. 6년 동안 잘 움직이지 않았던 이 백혈구 수치가 1200이 올라간 거죠. 단 15일 만에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저는 참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웃음에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투병생활을 하면서 참 백혈구 수치가 잘 안 올라가가지고 상당히 애를 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웃음을 만나고 난 뒤에부터 몸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집의 분위기도 확 바뀌면서 투병생활에도 활력이 생기고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암도 도망갑니다. 저는 99년도 직장 상기 판정을 받고 21년째 지금 투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 모르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직까지는 재발이나 전이 이 참을 만나지 않고 꾸역꾸역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동원해서 투병생활을 했지만 그 중에서 저에게 도움을 많이 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6년 가까이 백혈구 수치가 잘 안 올라갔습니다. 보통 3000 전후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보통 정상인들은 보면 뭐 한 6000에서 10,000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잘 올라가지 않던 그 수치가 제가 한 15일 정도 웃고 난 뒤에 다시 체크를 해보니까 백혈구 수치가 엄청 달려져 있더라고요. 어떻게 달려졌냐면요, 제가 웃기 전에 먼저 피를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탁 재보니까 그때 당시 백혈구 수치가 3200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5일 정도 웃고 나서 다시 피를 뽑습니다. 3, 4일 뒤에 결과를 보러 가니까 그렇게도 잘 올라가지 않던 백혈구 수치가 세상에 4400을 찍었습니다. 놀랐습니다. 1200이 올라간 거죠. 6년 동안 잘 움직이지 않았던 이 백혈구 수치가 단 15일 만에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사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는요, 이 수치의 증거는 단순한 수치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미래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그게 저한테는 다가왔고 저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이때 증가한 백혈구는요, 그런저런 이런 백혈구가 아니라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면역력이 활성화되면요, 자연 치유력이 극대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이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책이나 논문 등을 통해서 웃음이 좋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제가 제 몸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는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피검사를 하면서 혼자서 저희 몸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직접 실험해 본 결과 정말 놀랬고 흥분했었죠. 저는 16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그때 그 결과를 보면서 우와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어르신들 달려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묻더라고요. 별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렇게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거 대단한 거구나. 이론이나 책에서만 봐왔던 이런 것들이 제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진짜 막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있잖아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이 웃음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웃기 시작했죠. 누가 말하든 말든 누가 눈치를 주든 말든 나는 좀 더 살아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일찍 죽기 싫더라고. 그래서 은폐에게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결과는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놀라웠던 결과였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백혈구의 활성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그 신뢰도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암세포 죽이는 NK세포, 아무리 많아도 활성도 낮으면 무용지물이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기 2014년도 조선일보에 나와 있었던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활성도는 NK세포의 힘의 색이다. 웃음 명상도로 높일 수 있고 1시간만 웃어도 크게 증가한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요. 또 여기 또 보시면 활성화된 NK세포, 비활성화된 NK세포. 활성화된 NK세포는 겉이 넓은 막으로 쌓여 있다. 이 막은 암세포의 구멍을 뚫고 NK세포가 가지고 있던 암세포 파괴물질을 넣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활성화된 NK세포는 이 막이 없어서 암세포 파괴물질을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시면 암 환자 그리고 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웃기 전 웃고 났을 때 이 NK세포의 활성도에 관련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정상인들보다는 암 환자들이 웃었을 때 이렇게 훨씬 더 변화가 컸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활성도는 우리 암 환자들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활성도는 음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심리적, 그리고 육체적 이런 것들이 함께 병행되었을 때 자연 치유력은 극대화하고 자기 힘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지금 이 시간에 다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다음에는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근데 웃고 난 뒤부터 그렇게 저를 짓누르고 깝깝하였던 몸과 마음이 실제로 가벼워지기 시작했고 컨디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투병 시간에도 예전처럼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다는 생각들이 안 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웃음은 제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렇게 콕 닫혀있던 입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제가 위축되어 있던 행동과 마음들이 한층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 사람들도 평소보다 잘 웃고 다닌다고 상당히 격려를 해주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어차피 암은 찾아왔고 이런 시간에 해야 된다면 입을 콕 다물고 부드러운 표정을 이어가면서 심각하게 침울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입에 미소를 띄우고 자주 웃으면서 입을 이렇게 찢으면서 할 것인가, 이런 기로에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입을 찢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이제 주위에서 노심초사하던 가족들도 심리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다고 후에 제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웃음은 저희 투병 생활에 굉장한 활력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음을 처음 만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화장실이었습니다. 저는 투병 초기에는 하루 종일 대부분을 화장실에서 살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이 변 때문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죠. 근데 우연히 제가 이 화장실에 앉아서 요거만한 잡지에 보니까 좋은 세상이라는 잡지였을 겁니다. 그게 저 무심코 드리는데 그게 웃음에 관련된 그 내용이 한 3, 4페이지 정도 실려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읽는 순간 정말 저는 몸에 전류가 탁 왔었습니다. 우와 하고 제가 고함을 쳤죠. 그러니까 집사람이 뛰어와가지고 어디 또 아프냐고,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드디어 내가 할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제가 확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집사람 그때 표정이 저 양반이 갑자기 화장실에 앉아서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한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을 했냐면요, 제가 5, 6년 정도를 거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밖에 창문을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그 나무 하나가 낙엽이 탁 떨어지고 하나가 탁 달려 있더라고요. 달랑달랑 달려 있는데 그 마지막 잎새를 보니까 어쩌면 저하고 그렇게 더 닮았는지 그 잎새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죠.
야, 너도 그렇게 푸르름을 자랑하더니만 이제 세월이 다 가서 머지않아 너도 떨어지겠구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참 똑같은 것 같다 하면서 제가 나도 머지않아 떨어질 것 같고 너도 곧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한숨이 푹 나오면서 왠지 모르게 저도 이 눈물이 쭉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과연 내가 살아서 예전처럼 활동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좀 비관적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미래가 사실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 웃음을 단순히 빛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진짜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웃음은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고 많은 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또 저를 세상 밖으로 이끈 선구자이기도 하죠. 이 웃음이 너무 좋아서 이 좋은 웃음을 나오면서 다른 한우분들에게도 제가 좀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웃음을 제가 공부를 하게 됐죠. 그렇게 저는 웃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5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이제 웃음을 소개로 가면은 저는 어떻게 저를 소개했냐면은 여러분 제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암 환자 출신 중에 웃음 치료 전문가 1호입니다 라고 당당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당당히 얘기를 해주냐면요, 비록 암에 걸려서 몸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힘들지만 이런 환자도 이겨내고 웃음 치료사가 될 수 있다. 암과 웃음 어찌 보면 안 맞을 것 같는데 그래도 나는 웃음을 선택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훨씬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장기에 자료가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게 매일경제신문에 나왔던 2006년도 6월 23일자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암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 사진을 보시면 저 때가 몸무게가 한 55, 6kg 정도 나가는 때였군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암세포가 못 견뎌요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이 사실을 정말 암 한우분들한테 많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여기 보시면 병원약 그리고 최신 요가 이런 때문에 당신은 많은 재산을 이렇게 보시고 저쪽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제가 초창기 2006년도에 웃음을 전달하러 다녔던 그때 모습입니다. 또 웃음 치료를 제가 하면서 그 현장에서 기적 같은 일들을 저는 참 많이 목격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 항암을 너무 오래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왔냐면요, 이 손이 이렇게 탁 돼가지고 젓가락질을 잘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남편분께서 여기 그 부인한테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다가 그날 이제 웃음 특강을 그분이 열심히 따라오고 참 많이 웃었대요. 그런데 식사 시간에 막 부르더라고 저를. 그 왜요라니까 가보니까 세상에 오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까지 웃음 특강 하나 받고 지금 숟가락질이 된다면서 너무 놀랬던 거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전부 다 박수를 쳐줬죠. 정말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면서. 또 어떤 분은 여기 이제 여 밑에 있잖아요. 이게 이제 림프가 지나가는데 특히 이런데 통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매일 진통제를 먹고 지냈던 환우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특강을 마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제가 아픈 게 지금 싹 다 사라졌어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냐고 그러니까 진짜래요. 저도 참 놀랐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어떤 부분은 막 이게 편도통이 와가지고 너무너무 아팠는데 이 웃고 나니까 이 편도통이 막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 거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몸이 무거웠대요. 산을 가면 참 그렇게 됐는데 오늘 한 90분 정도 하고 나니까 몸이 나락같이 가벼워졌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늘 있잖아요, 진짜 7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 웃음 봤습니다. 3년 만에 웃음 봤습니다. 5년 만에 처음 웃음 봤습니다. 암 걸리고 난 뒤에 처음으로 내일 웃음 봤습니다.
그렇게 작은 기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또 어떤 분은 다음에 가니까 그날 있잖아요. 저녁에 정말 제가 오랜만에 코를 그리면서 잤다는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죠. 물론 이것 말고도 상당히 작은 기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웃음을 만난 것은 저에게는요, 정말 투병 생활에 극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를 잊게 해준 정말 고마운 친구가 바로 이 웃음이라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웃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모르긴 해도 저는 어쩌면 벌써 저 위에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웃음이 그냥 웃음이 아니었고 저를 잊게 해준, 저를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준 기적 이상의 것을 가져다 준 진짜 존귀한 존재이고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울음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면 할수록 울음은 자꾸 마음의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웃음은 하면 할수록 마음이 자꾸 위로 떠요. 그리고 점점 더 밝아져요. 그리고 좋은 일이 기적처럼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울음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웃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어쩌든지 잘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환자들이 말이잖아요. 웃을 일 있어가지고 웃으려면은 1년에 과연 몇 번 웃어질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좀 자주 웃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웃음을 불러오고 또 마음을 바꾸게 하는 그런 구호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약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구호 준비! 어이!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가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좋았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가 보면 좋아진단다. 뭐가 좋아집니까? 그렇죠. 건강이 좋아지죠. 어떤 분들 급해가지고 암이 좋아집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좋아지면 빨리 죽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지사요. 그런데 이 웃음이 집에 싹 스며들었을 때는 그 집안의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웃음에 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웃음 치료를 하는 현장, 생생한 현장을 또 영상을 찍고 또 웃음에 관련된 웃음 건강, 웃음의 면역학 이런 것들, 웃음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많이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만날 때까지 웃으면서 잘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